마교의 교주 서팡성과 운명의 결전을 치른 나경곡의 채평수. 그녀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혈혈단신으로 서팡성을 무찔렀지만 치명상을 입어 병상에 눕게 되었는데요. 장차 나경곡을 이끌어가야 할 운명을 지닌 소소. 그녀는 병마에 시달리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고모 채평수를 지켜보았었기에 운명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자유롭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나경곡의 전통과 고모의 유언에 따라 이곳을 떠나 1년간 천하제일문파 청궐종에서의 수련을 위해 떠나야 하는 그녀. 뒤늦게 가기 싫다고 발버둥을 쳐봅니다만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기회를 틈타 도망을 치려던 소소. 하지만 나경곡의 안주인이자 어머니인 영소풍의 채찍이 그녀의 허리를 휘감더니 마차에 강제로 태워진 소소. 그녀는 안 가면 안 되냐고 다시 한번 어머니에게 징징대 보았지만 큰일 나기 전에 얌전히 수련하고 오라는 냉정한 어머니. 그녀가 계속 울상이자 어머니는 얼마 전 3년상이 끝난 고모의 얘기를 꺼냈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소소. 청궐종을 향해 한참을 달리던 마차에 전서구 한 마리가 날아왔는데 급보의 내용은 도적무리의 기습을 받은 상가보의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도달한 구조 요청. 그들이 말을 달려 상가보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수많은 시체가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고 상령은 부친의 시체를 끌어안고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곡주 채평춘과 안주인 영서풍이 다가가자 이성을 잃고 달려드는 상령은 아무래도 상가보 76제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것 같은데요. 부모님에게 달려드는 그를 막고자 소소가 나섰고 이번에는 그녀를 향해 돌진하려던 그를 막아선 것은 그는 바로 그들이 향하는 목적지인 청궐종의 종주 처군가. 그 또한 뒤늦게 구조 요청을 받고 이곳에 달려온 것이었는데요. 처군가는 부활을 시켜 도적들의 시신을 확인하게 했으나 그들의 정체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원을 알 수는 없지만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상가보를 몰살시키려고 했던 자객들. 상가보의 마지막 생존자 상령은 자신을 구하고 먼저 세상을 뜬 부친의 시신 앞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워 독이 폐와 내장에까지 퍼진 상태인 상령. 처군가는 청궐종에 약이 있으니 자신이 데려가 치료를 하겠다며 상가보 제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다시 길을 떠난 지 어언 한 달째. 드디어 청궐종이 있는 만수선찬에 도착한 소소 일행. 천혜의 요새처럼 산 정상에 자리한 청궐종. 신호를 보낸 그들은 곧이어 내려온 쇠사슬을 잡고는 드디어 청궐종에 입성합니다. 그곳엔 웬일인지 생전에 고모 주변에 항상 있던 나비 멸령접이 있었고 나비를 따라 달려가는 소소. 도도한 표정으로 상령을 괴롭히고 있는 그녀는 청궐종 종주 처군가의 딸인 능파. 아버지가 치료를 해준다고 데려온 그의 눈빛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그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상령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비를 찾아 헤매던 소소는 이곳까지 왔고 능파 사절을 필두로 한 청궐종 제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상령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상령은 가소롭다는 듯이 상가보에 대한 청궐종의 배은망덕함에 대해 얘기했고 소소는 고모에 대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는 절을 18번 받아야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라고 했고 더 이상 참지 못한 능파사저. 청궐종 제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그는 지켜보던 소소의 품에 안기고 말았고 당황한 그녀는 그를 밀어내고는 소소는 일단 능파사저와 통성명을 했고 능파사저는 그녀를 마련해 놓은 처소로 안내하려고 하는데 상령은 갑자기 그녀를 잡아채더니
이 말을 마친 상령은 다시 한번 청궐종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그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나선 소소. 那既然大家都是一家人，不必那么计较吧。 잠시 후 청궐종 종주가 모두를 불러 소동이 일어난 이유를 묻자 방금 전과는 달리 고분고분한 태도의 상령. 这么忍气吞声，和方才大不一样。 종주가 모두를 부른 것은 바로 상가보의 멸문지화 때문이었는데 여전히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자객들의 정체. 会不会是魔教所为？ 서군가는 그 누구의 짓이든 반드시 밝혀내어 상가보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상령에게 약속했고 곧이어 특별히 마련된 처소로 안내를 받은 소소. 小师妹可满意这春灵小筑。 오사형이 그녀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처소 출령소축을 안내하던 중 몸종이 그녀를 불렀고 어쩌다 보니 그녀가 바리바리 싸들고 온 낯뜨거운 애정소설 화본들이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魔教聂氏与穆氏的恩怨情仇，魔教穆氏少君风月情史。 틈틈이 몰래 보려고 가지고 온 무공수령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금단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화본들이 공개되자 얼굴이 빨개진 그녀는 都是我小弟爱看的。 다음 날부터 시작된 청궐종 제자들의 수련. 하지만 별 관심이 없는 소소는 한쪽 구석에서 삐대는 중인데요. 이를 고깝게 본 능파사전은 그녀를 부르더니 선물을 주겠다며 분명히 무공에 관심이 없다고 한 그녀의 실력이 예사롭지 않자 당황한 능파는 반문했지만 그녀는 별거 아니라는 듯 不爱惜我不代表我不会啊。 그녀는 허세를 살짝 못해서 썰을 풀었는데 하필이면 그녀 앞에 나타난 것은 능파의 말이라면 뭐든지 하는 삼사형. 你也想跟我切磋啊？ 삼사형은 능파사저와 혼약을 맺은 사이였고 자신은 후환이 두려워서 임자가 있는 사람과는 싸우지 않는다는 소소. 那位长哥哥，阿姐看不清他。 그녀는 그저 괴팍하기만 한 건지 아니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지 도무지 감이 안 오는 상령이 신경 쓰였고 그의 처소 앞에서 그를 기다립니다. 我娘让我来给你送药。 그녀는 자신이 약을 직접 발라주겠다며 그의 처소로 따라 들어갔는데 분명히 천식을 앓고 있다고 들었는데 털옷이 있자 수상해하는 그녀. 在我10岁的时候，我的喘疾就治好了。 소소의 의아해하는 표정을 눈치챘는지 먼저 선수를 치는 상령. 아무래도 그녀는 그의 빈틈없는 대답이 오히려 의심스러운데 바로 그때 什么人？ 누군가가 방 안으로 뿜어낸 정체를 알 수 없는 연기에 정신을 잃은 두 사람. 그들은 밧줄에 묶여 상자에 갇힌 채 산 밑으로 내려지고 있었는데요. 他们没有趁我们昏迷的时候对我们动手，应该是想要护着我们。 혈도를 눌린 채 몸을 움직일 수 없던 상령. 소소는 그에게 고개를 돌리라고 하더니 냅다 그를 들이받아 버리더니 干什么？ 解穴啊！ 혈도가 풀린 두 사람은 동시에 상자를 부수며 뛰쳐나갔고 까마득한 높이에서 일단 쇠사슬을 붙잡습니다. 상자가 부서진 것을 발견한 자객은 두 사람을 공격해 들어왔고 내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령은 미끄러지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쇠사슬을 잡은 소소의 손은 점점 미끄러져 갔고 두 사람이 천길 아래로 떨어지려던 찰나 안 그래도 내력이 바닥인 상령은 올라오자마자 쓰러져 버렸고 직접 그의 상태를 확인하는 종주. 不过师傅，那黑衣人是怎么上清绝宗的？ 천혜의 요새인 청궐종에 손쉽게 자객들이 들어온 것이 꺼림직한 소소. 부하의 보고를 받은 종주는 清绝宗想斩草除根，这只能是魔教所为。 마교의 침입이 있자 모두들 더욱 수련에 정진하는데 소소가 거슬리는 능파는 또 한 번 시비를 겁니다. 你的手已经痊愈了，四师兄。 이번에 나타난 이는 막 폐관 수련에서 출관하였다는 수련밖에 모르는 무공바보 사사형. 친구는 그와 절대 싸우면 안 된다며 四师兄是一个无知，比试都要打到一方站不起来为止。 하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고 싸우자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목에 드리워진 비수. 四师兄，你已经输了。 능파는 꼼수 쓰지 말라고 했지만 소소는 자신은 암기도 독도 쓴 적이 없다며 生死关头难道还要焚个香，在敲锣打鼓的喊开始？ 말로는 도저히 그녀를 당해낼 수 없는 능파. 사사형 역시 기습을 한 그녀의 기지를 칭찬하고는 패배를 인정합니다. 再见认输。四师兄， 부름을 받고 상령과 함께 가보니 청궐종 사모는 선물을 잔뜩 들고 와서는 어제 습격을 당한 두 사람을 위로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全当是师母的一片心意，给你们压压惊。
습격을 당하기는 했으나 세운 공이 없어 선물은 괜찮다는 그녀에게 사모는 是当年我与你姑姑行走江湖时一起买的。 이렇게까지 말하자 팔찌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소소. 사모는 시녀를 부르더니 상령에게는 직접 선물을 고르게 하라며 只去偏殿的至宝阁看看有没有合眼缘的。 잠시 후 상령은 붉은 빛의 옥을 가지고 왔고 사모가 마음에 든다면 가지라고 하자 그는 가소롭다는 듯이 这本就是常家之物，我只是想将它带回罢。 그는 분란을 일으키고자 하는지 아버지에게서 들었다며 사모가 소소의 고모 채평수를 저주하며 했다는 말을 들려주는데요. 不过那贱人愣是拖了10几年才死。 그녀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자 고모에 대한 그의 말이 과연 진실인지 궁금해진 소소. 师母，是真的吗？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인지 몰라도 상령은 계속 그녀를 도발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사모. 将常年拿下！ 바로 그때 나타난 종주. 무슨 일인지 대충 파악을 한 그는 부인을 저지했고 상령에게 당부합니다. 你的伤未痊愈，好好疗伤吧。 그날 밤 처소에 돌아가 보니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상령. 고모 곁에도 한 마리밖에 따르지 않았던 멸령접이 그의 곁에 수십 마리나 있었기에 소소는 놀랍니다. 送你。 그녀는 왜 자꾸 청궐종과 자신을 이간질하고 또 이번에는 멸령접을 통해 자신의 고모에 대한 그리움을 자극하냐며 你究竟想做什么？ 그러자 그는 자신은 세상에는 사람처럼 보이는 귀신도 귀신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我想提醒周周，我要亲近旁人。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은 명의 뇌사백에게 치료를 받기로 해서 내일 길을 나설 예정이라며 不知昭昭可愿同行？ 2월 22일 주의겸 포상은 주연의 강호야후 신면 등이 방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5가지 시청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심증란은 수많은 열혈 독자를 보유한 명성 높은 인기 작가입니다. 그녀의 소설 지부지응시 녹비홍수와 성한찰나는 드라마로 제작된 후 거침없는 흥행 열풍을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그녀의 소설이 영상화된다는 것 자체가 품질 보증 수표로 통한다고 합니다. 강호야후 10년 등은 작가가 성한찰난 이후 내놓은 신작으로 연재 기간에 이미 판권이 팔렸습니다. 드라마 제작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태평한 성격의 정파 여협과 겉과 속이 다른 마교 소주가 강호에서 만나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두 사람은 소녀지만 어른들의 복잡한 강호 은원에 휘말리게 되며 대립하는 입장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사랑에 빠집니다. 순의 남신 주희견이 마교 소주 역을 맡았다는 공식 발표에 많은 팬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거 주희견은 청춘화 건물 강아비 분양리로 인기를 얻은 후 주로 학원 수뇌물 위주의 작품을 해오며 소년순의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얻었다고요. 이번 작품은 그의 첫 무협극 도전으로 피칠갑이 된 전손 스타일링과 감정이 고조된 눈물 연기를 선보여 큰 기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기존 이미지와는 다른 설정이지만 주인공 무청한 역시 어떤 면에서는 순애보적인 소년입니다. 주희견이 내면의 모순과 풍부한 감정을 가진 이 마교 소주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드라마의 시청 포인트라고 합니다. 여주인공 채소는 매우 사랑스러운 캐릭터입니다. 명문 정파 출신의 가족들이 모두 대단한 강호 인물들이지만 그녀는 그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지내는 것에 만족하는 태평한 여협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야망 없는 그녀의 마음가짐은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 시청자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캐릭터입니다. 극중 청초한 여협 스타일링이 그녀의 미모와 완벽하게 어울린다고요. 모든 장면에서 사각지대 없는 아름다움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성한찰란에서 서브남주로 활약하고 구중자로 인기를 얻은 이윤혜가 이번 작품에 우정 출연합니다. 그는 극중 쌍둥이 1인 2역을 맡아 남주인공의 아버지 무정명과 숙부 무정양을 연기합니다. 두 인물은 성격과 가치관이 흑과 백처럼 완전히 대비되는 인물입니다. 1인 2역은 배우에게 큰 도전이지만 이윤혜는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두 캐릭터 사이를 자유자재로 오가며 감독의 극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강호야후 10년 등은 깜짝 흥행작 무구운간의 감독이 연출을 담당했습니다. 무구운간은 방영 당시 휘몰아치는 전개와 아름답고 조화로운 영상미로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작품 역시 그 스타일을 이어받아 두 강자의 구원서사와 분위기 있는 연출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주희경과 포상은이 그려낸 무협 로맨스 강호야후 10년 등은 현재 현지 플랫폼 텐센트에서 방영 중입니다.